자,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정훈의 순환방언가라는 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순환방언가는 우리 3월 모의고사에 고1인가요?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작가가 이제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즐거움 나오고요. 현실에서 이제 우국충정을 노래하는 강호 한정가입니다. 순환방언은 이제 정훈의 호입니다. 호. 아셨죠? 예. 자, 이렇게 이제 우리 정훈의 모습, 또 이렇게 자연 속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 공부해 볼까요? 자연 속 안빈낙도가 이제 첫 번째 부분에 나옵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이 화자의 이 안빈낙도, 물화일체, 이 풍류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구체적인 일상들 나오고 풍경 묘사가 나오니까요. 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계에는 넉넉지 않아요. 그렇죠? 가난하죠? 뜰이나마 풍족해요. 그렇죠? 자연은 풍족하죠? 가난하게 살아도 서러운 줄 모르리라. 이유가 나왔죠. 예,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이 장면 뭐뭐리다라는 것은 이제 강한 단정과 의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예, 결코 서럽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안빈낙도를 알아셔요. 무욕, 만족감 이런 거, 정신적 풍요, 안분지적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이 부분에서 동쪽 햇볕 따뜻하고 북쪽 바람 온화하여. 촉각적인 이미지가 지금 잘 드러나 있죠. 시각적인 표현하고. 그래서 대꾸법을 썼어요. 따뜻한 햇볕, 온화한 바람이 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느끼는 이 자연 속의 어떤 평화와 안온함, 따뜻하고 편안함 이런 거거든요. 이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확인하시고요. 지팡이 바삐 짚고 동쪽 언덕에 비껴서니. 자, 화자가 이제 지팡이를 짚고 동쪽 언덕으로 지금 바뀌는 이런 움직임, 역동적이라고 합니다. 바삐라는 거는 이제 화자의 적극성, 그렇죠? 예. 능동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자연 속으로 향하는 화자의 이 설렘과 즐거움을 갖다가 이 바삐라는 부사어를 통해서 우리 제시하고 있어요. 금사라는 거는 이제 버들 그림자요. 자, 금사라는 것은 이제 황금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황금실처럼이니까 이제 비유가 되는 겁니다. 이 버들 그림자. 그다음에 설생매화로다. 설생매화라는 것은 눈처럼 그 하얗게 핀 매화의 모습을 비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대상이 서로 대조되면서 봄 풍경을 아름답게 그려낸, 결국 색채의 대비가 되죠. 대꾸법이 쓰인 거고요. 이러한 표현 방식 꼭 정리를 해주시고요. 또 영탄법이 쓰였네요. 그죠? 예, 뭐뭐로다. 자, 그래서 봄의 아름다운 자연 경치를 시각적으로 선명하게 묘사해서 화자의 기쁨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색채열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흰색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했다. 황금색과 흰색을 통해서. 산새는 봄을 맞아 노래하고 또 지적인데요. 예, 이런 걸 볼 때 감정이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산새의 활기찬 모습을 화자의 내면과 조응하는 거죠. 또 꽃비 오는 후에 웃음을 머금었죠. 그냥 의인법, 이것도 감정이입. 꽃이 아름답게 피어난 거, 예, 산새가 활기차게 있는 거, 이게 전부 뭡니까? 예, 의인법이 되는 겁니다. 즉 산새들이 봄을 맞아 질적인다. 청각, 또 시각, 그쵸? 예, 청각과 시각이 또 조화를 이루었네요. 또 물화일체 경지. 자, 이 장면에서 또 자연의 어떤 생동감, 또 다양한 이미지, 청각과 시각이니까 이 표현의 화자의 어떤 흥취감을 제시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출제 포인트예요. 사계절 온갖 경치 실컷 다 본 뒤에, 그러니까 자연을 마음껏 즐기는 화자의 태도죠. 네, 어떤 한가로움과 여유, 풍류가 지금 압축적으로 제시된 거예요. 자, 이봐 아이들아 하면서 이제 어떻습니까? 도노법을 써서 구체적인 청자를 지금 부르고 있네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겠죠. 뭐 서쪽 밭에서 일을 하니까. 따비 호미,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자, 다 제각각 챙기거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이 농기구를 챙겨가라는 거는 생계 유지의 삶을 지금 보여주는 거고요. 농사일을 하는 화자의 일상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과 함께 살아가지만 또 소박하고 근면한 삶의 모습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장면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유교적인 이상형인 강호 한정,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선비의 모습이 잘 드러난 겁니다. 갈면서 짊어지며 여러이랑 마친 뒤에, 그러니까 이제 밭일을 마친 후에 상황을 묘사한 거고요. 노동의 과정, 또 성과가 나타나는 거죠. 자연이 항상 유유자적한 삶만을 얘기하는 건 아닌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생계 유지의 삶도 나온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서쪽밭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뒷산으로 갑니다. 이건 장소의 이동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색깔을 초록색으로 진하게 했으니까 장소의 이동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어린 치 못다 크고 고사리 다 살쪘다. 자연 속에서 얻는 이 소소한 즐거움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리고 꺾으며 담으며 바구니 못다 차서. 자, 산나물을 지금 바구니에 담는 장면이고요.
자연 속에서 이제 소박한 활동을 하고 있죠. 이 소유보다는 그렇죠. 완전히 다 뭐 꽉 채우는 게 아니니까 이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자체를 즐거워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봉우리에 올라앉아 채미가를 길게 불러. 이제 봉우리로 이제 이동했죠. 또 청각적인 이미지 드러나죠. 울려 퍼지죠. 가슴속이 상쾌하죠. 자, 이런 장면, 예, 결국 뭡니까? 흥취와 해방감, 그렇죠? 이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잘 드러내주고 있고요. 이 채미가는 뭐냐면은 고사리를 캐면서 부른 노래예요. 그러니까 노동요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대에서 바람 쐰들 이보다 더하겠는가. 예, 좀 비교를 하는 거고 서리법을 써서 강조하는 겁니다.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결국은 이제 공자에 관련된 고사를 지금 인용한 거고요. 예, 그 고사에 나오는 그 장소와 비교하는 거고 자연 속에 정말 즐거움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강한 만족감을 좀 드러낸다. 이 정도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원정의 삶이 예, 중국에 있는 무대보다도 못지않다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잠시 산책하고 누추한 집에 돌아왔어요. 아이는 문에서 기다리고 새술은 지금 이거 있네요. 그러니까 산책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니까 아이가 있단 말이죠. 그 술도 익었다라고 이제 전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소박한 귀가를 한 상태에서 정겨운 가족들의 모습을 지금 만남을 하고 있는 장면이죠. 또 풍류, 술하면 이제 풍류죠. 풍류의 대명사. 예, 이 풍류를 즐길 준비도 돼 있다라는 거죠. 예, 노동 속에서 술 한잔 기울이는 이러한 만족감, 예, 이것이 잘 드러난 겁니다. 안분 지족, 안빈 낙도를 떠올리시면 돼요. 한 잔 또 한 잔 이제 술을 마시는 장면이죠. 낚싯대에 비껴들고 술 먹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낚시라는 풍류 활동으로 또 계속 이어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유로운 삶의 모습, 그렇죠? 예, 여유로운 유유자적하는 화자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 낚시터로 이동합니다. 누추한 집에서 또 낚시터로 이동해요. 그래서 미끼 없는 낚싯대. 자, 미끼가 없다는 게 이제 중요한데요. 예, 고기는 또 다 물었네요. 예, 이런 건 어떻습니까? 예, 서로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 없음을 과장된 표현으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사실이 아닙니다. 유유자적한 삶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표현 방식이고요. 자연과 화자의 깊은 교감, 즉 물화일체의 경지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낚싯대 고기가 물었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겠죠. 인위적인 욕심 없이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순수한 무역의 경지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조도 내 뜻을 알았다. 어조라는 것은 이제 물고기와 새까지도 어떻습니까? 나의 참뜻을 알아줘서 의심을 아니하네, 뭐 이런 장면이죠. 이 마음을 알아준다. 마치 친한 친구처럼. 우리 친한 친구를 뭐라 그래요? 지음이라고 하죠. 막역지우, 그죠? 지기지우, 뭐 이런 식으로 그만큼 친하다는 얘기예요. 화자와 어떤 평화로운 상태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화자의 그 자연 친화를 통해서 그 화자의 순수한 마음을 인정해주는 듯한, 자연이 나를 인정해주는 듯한, 그렇죠? 인위적인 노력하지도 않았는데도 자연이 나의 참뜻을 알아주고 그런 표현에서 정말 친한 듯한, 그렇죠? 자연과 완전히 하나 된 물화일체의 경지다, 그렇죠? 예, 깊이 들어가면 현실과는 반대되는 짝이니까 현실을 비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뭐 서로를 헐뜯고 무심하는 그러한 사회 현실을 뭐 감안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넓디 넓은 물결은 밤낮을 쉬지 않거늘. 자, 자연의 순리죠. 예, 자연 속에서의 평온함입니다. 물가로 이동합니다. 이제 물가에서 시를 지어요. 언덕 위에 휘파람도 불어요. 청각적 이미지죠. 예, 화자의 폭리적인 모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모습, 예, 이런 것들 하루하루 산수에서 소이라니.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반복적인 시어가 반복되는 거고요. 산수의 즐거움을 나밖에 누가 알겠는가. 뭐 서리법이 쓰였죠. 예, 그래서 매일매일 어떤 자연 속에서 지극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고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이런 특별한 혜택,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외로움에 처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나만 알 수 있는 이런 자연의 만족감, 자부심이 되겠죠. 예, 이런 것들 특별한 즐거움을 읽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중략 이유입니다. 두 번째에서는 이제 사계절이 변화가 되고 자연이 교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풍요 나옵니다. 자, 계절 변화 또 나옵니다. 계절 변화 중요해요. 흰 갈대, 이제 봄에서 어디로 가요? 이제 중략에서는 이제 여름인데 생략이 돼 있어요. 가을로 갑니다. 이제 가을로. 흰 갈대 치고 붉은 엿기 깔고 앉아. 이거 뭡니까? 가을 들판이죠. 그래서 구체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고, 가을의 어떤 서정적 풍경, 또 시각적인 모습 생생하게 나왔죠. 갈대라든가 흰색 갈대, 붉은 색깔, 색채 대비죠. 색채 대비. 가을 들판의 색채감을 잘 드러내주는 그런 시행입니다. 국화를 잔에 띄워 밝은 달 맞으니. 자, 국화, 우리 계절적인 소재, 가을을 상징합니다. 자, 풍류예요. 이것도 풍류. 예, 술잔이니까 가을밤의 전형적인 풍류, 여유,
고요함, 뭐 달이 떴죠? 예, 고요함과 은은한 아름다움, 예, 이런 것들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끝없는 맑은 경치, 나 혼자 즐기노라. 나밖에 뭐 나 혼자, 이런 장면들, 이 만족감과 고독한 즐거움을 즐기는 화자의 자부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풍류, 그 다음에 화자가 이 자연 속에서 느끼는 이 만족감의 정도, 또 고독한 즐거움,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자의 외로움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시험에 어떻게 낚이려고 이제 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출제된 것들을 많이 봤는데 여기서 아이들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자, 북풍이 으스스하고 흰눈이 흩날리니. 자, 이 장면은 뭐예요? 겨울바람이 되는 거죠. 겨울바람, 흰눈, 겨울이 온 겁니다. 겨울의 혹독한 풍경을 지금 묘사하는 장면이고요. 예, 촉각과 시각이 드러났죠. 예, 계절의 변화에 따라 자연의 모습도 변화되는 모습. 자, 요거 확인하고 언덕과 골짜기도 나오죠. 예, 경여굴이라는 것은 이제 눈 내린 겨울의 아름다운 모습을 미화법으로 비유한 겁니다. 눈 내린 겨울산, 알았죠? 예, 그래서 겨울 풍경을 생생하게 지금 묘사하는 장면이고, 환상적이면서 이제 보석과 같은 아름다움을 비유하는 거기 때문에 미화법이 되는 거고, 차가운 겨울 풍경이지만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미적 아름다움을 발견했죠. 그러니까 화자의 어떤 긍정적인 시선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눈썹을 찡그리며 시를 읽는다. 이것도 이제 인용한 겁니다. 사실은 시흥이 더 새롭다. 시적 흥취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뭐냐? 결국 시적 영감을 얻고 풍류를 즐기는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는 화자의 모습인 거예요. 문학적인 영감인 거죠. 그래서 자연을 대하는 화자의 긍정적이면서 또 문학가로서의 어떤 예술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시죠? 네, 이런 것들이 화자의 태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세 번째 이제 우국충정으로 이제 바뀝니다. 이 우국충정. 자연이 아니라 이제는 우국충정이 나오네요. 이런 면에서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확장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강호 한정에서 우국충정으로 확장되고 심화되는 장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여유로움 속에서도 뭡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가를 생각해야 되고 백성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사대부로서 어떤 유학자로서의 고뇌와 충심을 잘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계절 경치 다 제깍깍 제초가니. 자, 이 말은 사계절이라는 것은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인데 얘네들이 쉴 틈 없이 빠르게 막 바뀌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서 보셨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바뀐 거. 그만큼 재촉하듯이 빠르게 세월이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주객 전도의 표현이 되겠죠. 주어가 이제 사계절이니까. 자, 게으른 이 몸이 언제나 한가할까. 자, 서리법을 썼죠. 게으르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갖다가 겸손하게 표현하는 겁니다. 한가롭게 지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자문을 하고 있죠. 스스로 묻고 있는 장면이고, 안빈낙도하는 자신의 모습 드러나고 있고, 또 자연 속에서 마냥 머물 수 없다는 책임감이 지금 반영이 된 사고입니다. 그래서 또 내면의 갈등,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장면이에요. 자신의 안일한 그 여유있게 자연 속에 지내는 거에 대한 반성도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속세에 대한 책임감을 암시하는 전환점이 바로 여기다라는 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잘 나와요, 여기서. 자, 기쁨이 다하니 근심도 많다. 그렇죠? 뭐든지 그렇습니다. 기쁨이 닿으면 이제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현실적인 근심을 드러내고 강호한정, 우국충정의 복합적인 정서가 지금 들어있고, 근심과 걱정이 많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즐거움이 끝나면 이제 뭔다? 근심이 온다는 거죠. 전환점이 되는 거죠. 더 큰 세상에 대한 걱정을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 아무래도 이 사대부고 또 그 유학자이기 때문에 마냥 즐긴다는 자체만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지탄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유학 사회니까, 유교적인 사회니까 어떤 그 충효는 바탕이 깔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마 제시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변방의 병사는 언제쯤 돌아오냐. 변방의 병사까지 걱정하네요. 나라의 국방, 그쵸?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병사를 걱정하는 걸로 봐서 군사의 어떤 백성의 고통에 대한 염려도 생각하는 거예요. 우국충정이라든가 이런 마음을 지금 잘 드러내고 있고요. 개인적인 안락함보다는 이제 뭐다? 공적인 의무를 생각하는, 나라를 걱정하는 거죠. 사대부의 면모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자로 우리 선공후사라고 합니다. 공을 먼저 생각하고 사사로움을 뒤로 한다. 선우후락, 앞에는 먼저 걱정하고 뒤에 즐겨야 된다. 뭐 이런 뜻이죠. 임금은 정사를 어찌 돌보시는가 라고 하면서 이제 궁금해하죠. 자, 임금께서 이제 어떻습니까? 걱정하고 있는 거죠. 우국충정입니다. 사대부로서의 책임감이 잘 드러나고 있어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뭐한다? 안민낙도하는 삶을 살면서도 나라에 대한 안위를 걱정하는, 그죠? 임금의 정사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는, 또 백성의 삶을 또 걱정하는 이 우국충정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정철의 관동병역이 또 나오는데, 제가 참 설명할 때마다 계속 관동병역을 얘기하는데요. 정말 중요한 작품이니까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3년 내내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교과서에 없으면 안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찾아서 반드시 능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만 고전의 어떤 공부의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시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고3인데도 불구하고 처음 봤다, 난 모른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결국 힘들어집니다. 아셨죠? 지금 미리 눈에 보일 때 꼭 전문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동별곡이라는 것은 이제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느끼는 기쁨, 나라의 백성, 염려, 근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도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이 교차되는 점에서 이제 가져왔어요, 제가. 그래서 기쁨이 닿으면 근심도 많다라는 말과 유사하다는 거죠. 이렇게 연관지어야 돼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산이죠, 산. 여기는 어디예요? 바다입니다, 바다. 아셨죠? 바다와 산을 경계해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관동별곡은 우국 충정을 좀 주로 느끼는 부분이에요. 비로봉, 개심대, 활용소 이런 장면, 여정을 통해서 정서의 변화 이런 것들, 산에서 죽서로 망향정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이 장면, 위정자로서의 공적 책임감, 개인의 욕망, 이거에 갈등하는 뭐 가장 중요한 장면이 여기서 나오는군요. 선우 후락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선정포부 이런 장면들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작품이니까 꼭 공부하시기 바라겠고요. 이것과 또 연관을 지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발전할 수 있으세요. 자, 핵심 정리 가시면은 요 강호 한정 중요한 말이고 안빈낙도 뭐 전부 얘기한 거니까요. 꼭 확인하셔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문학사적인 의 이런 것들도 꼭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장면들, 화자가 지금 이동한 장소들 쭉 찾아가는 재미. 자, 요거 한번 확인하셔서 이 주된 시상방 전개 방식이 이제 공간의 이동입니다. 장소 이동.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렵게 구해서 붙여놨으니까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화자의 이동 방식 정말 중요합니다. 시간과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 어떠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사형 정리본과 문제를 판매를 합니다. 총 675문제고요. 정답과 해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시험에 임하시려면 꼭 한번 풀어보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만점을 위한 그런 공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하시고요. 카페도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애원 가입자, 유료입니다. 유료. 하면은 전부 공짜입니다. 여러분 유료를 가입하시면. 자, 그래서 여러분 공지사항까지 전달을 했으니까 순환방언가 중요한 작품입니다. 3월달에도 출제했는데 또 바로 6월달에 출제했다. 정호는 또 유명한 사람이에요. 우알가라든가 아주 중요한 탄군가라든가 유명한 사람이니까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